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네이버 카페에서 연님이 주신 사연 바로 들어볼게요. 저는 26세 사회 초년생입니다. 지금 4살 많은 남자친구와 결혼 전제로 1년 가까이 연애 중인데 연애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심합니다. 원래 상대에게 집착하는 성격은 아닌데 이번 연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남자친구에게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불안한 나머지 마음에도 없는 이별을 말하고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 좋다고 말하며 떠보기도 합니다. 남자친구는 전 남자친구들과 달리 은연중 이별을 암시하는 느낌을 줍니다. 대놓고 자신은 자기 자신의 삶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하고 만나자마자 저를 놓고 자기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이중 약속을 해놓고는 서둘러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더니 자기는 연애도 인간관계의 일종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자기 인생을 올인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그에 맞지 않으면 헤어지자고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서서히 정을 떼려고 했는데 제가 마음의 고통이 컸는지 병까지 나서 알아누웠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이별을 포기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쓰레기는 아니에요.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연애를 하는 걸까요?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를 역전시키고 괴롭지 않은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연애 조언에서처럼 제 인생을 우선순위에 놓고 열심히 살도록 해볼까요? 와, 사연자님 한마디로 완전히 의뢰의 연애를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갑의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읽히는데요. 사실 관계에서는 갑이 되고 을이 되는 거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 그 자체가 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좋은 관계에서는 그 우열 관계가 인식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연자님이 남자친구분 페이스에 완전히 말리신 것 같아요. 원인이나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남자친구분은 이 관계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여자친구가 내 인생의 1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아 말하는 게 진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성 친구가 인생의 전부고 최우선 순위인 건 아닌 게 맞지 않나? 그러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내가 최우선 순위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런 생각에는 맹점이 있어요. 인간관계에는 감정적인 우선순위가 있고 의무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요. 만약 부모님과 사귄 지 1년 된 여자친구가 동시에 위험해져서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부모님은 어릴 때 날 버리고 떠나거나 학대한 부모님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음 아프더라도 부모님 쪽을 선택할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의무적인 우선순위에 앞선 관계라서 그래요. 여기서 상대가 여자친구가 아니라 배우자라면 우선순위가 또 바뀌죠. 그런데 예쁜 거 보면 사주고 싶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맛있는 거 보면 같이 먹고 싶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런 건 한창 연애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되는 게 맞아요. 그게 감정적 우선순위예요. 연애할 때는 상대의 감정적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제대로 된 연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의무적 최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상황이라고 해도 감정적 최우선순위에 있다는 걸 인식하기만 하면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연자님은 어떤 종류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매번 느끼니까 관계에서 불만족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하시는 거죠. 여자친구하고 만나면서 매번 이중 약속을 하고 이렇게 대접받는 게 말이 되나요? 이중 약속이라는 게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약속을 이중으로 잡는다는 거거든요.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다가 저녁 8시쯤 일어나면서 나 지금 누구랑 약속이 있어서 지금 가봐야 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중 약속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지인으로도 안 지내요. 정확히 무슨 이슈가 있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자, 이렇게 미리 얘기된 게 아니면 그거 엄청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나는 다른 일정 잡을 수 있는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통째로 빼놨는데 다른 약속 간다고 먼저 일어서면 내 기회비용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다음 약속까지 시간 때우는 존재,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일이고요. 그런 걸 자기 여자친구한테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정서적으로 충족을 못 느끼는 거죠.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가 있어서 나한테 이러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상이 맞기는 할 거예요. 아마 이 정도로 태도에 성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 남자친구 쪽에서 적극적으로 헤어지자고 했을 거거든요. 사실 이성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불안은 필요해요. 이성이 서로를 볼 때 어떤 종류건 욕망이 느껴져야 하거든요. 그 욕망은 긴장감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긴장감이 불안해서 나오는 거니까 상대에 대한 욕망과 관심이 불안해서 나오는 게 맞긴 해요. 지금 남자친구분이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여성분을 안달나게 만들고 있다. 어쩌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상대가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을 때만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일종의 도박인데요. 남자들은 자기한테 진짜 소중한 사람을 걸고 도박을 하지 않아요. 혹시 자기가 실수해서 튕겨나갈까봐 꼭 붙들고 놓지를 않는 게 일반적이죠. 사연 원문에서 보면 남자친구분이 이전 연애에서도 다 그런 태도였다고 하는데 남자친구분이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못 만난 거죠. 그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 사람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연자님은 남자친구분한테서 똑부러지게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셔서 그래서 관계를 못 끝내시는 것 같은데요.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만큼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친구분과 딱 헤어지시면 좋겠는데요. 서서히 멀어지려고 완급 조절을 하다가 병나서 그냥 관계를 이어가신다고 하셨어요. 서서히 멀어지려고 하니까 탈이 나죠. 연인 간 이별에 서서히가 어딨어요. 이별은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별을 하기로 했으면 칼같이 끊고 마음을 정리해야죠. 서서히 멀어진다고 연락 간격 조절하고 신경 쓰고 하니까 병이 더 나죠. 우선 사연자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 이것까진 아니신 것 같아요. 한번 헤어지려고 노력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헤어지세요. 남자친구가 또 심란하게 하면 진짜로 이별을 하세요. 지금 상태에서 내 인생에 집중해서 열심히 살자. 이런다고 쉽게 역전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계속 집중을 방해하는 존재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관계를 끊어내고 그때 가서 내 인생을 채우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내 커리어나 30대 이후 인생 설계 같은 거 구체적으로 해보고 그걸 목적으로 하나씩 도장 깨기 같은 걸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당분간은 힘들긴 하겠지만 몇 개월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이긴 한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별을 하고 나면 한참 있다가 딱 한 번 정도는 오히려 기회가 올 가능성이 커요. 사귈 때나 헤어질 때나 담담했던 남자친구분이 아마 연락을 해올 거예요. 만약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붙잡고 싶은 마음이 다시 생긴다. 헤어지고 나서 돌아봐도 사람 자체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 다시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는 사연자님한테 이미 자기만의 우선순위가 생겨 있을 거거든요. 내 일이나 내 인생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이런 게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시면 갑의 연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자아에 좀 힘이 생긴 상태에서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면 얘 다시 보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느끼고 다시 헤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내 위치가 올라가서 관계의 우위에 신경 쓰지 않고 연애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남성 심리 특성상 여자가 좀 갑이 되는 게 관계 자체에는 더 낫다고 봐요. 남자들은 인정 욕구가 강한데 자기보다 관계 우위에 있는 상대한테서 인정받는데 더 쾌감을 느끼거든요. 예외도 있겠지만 여성들의 관계 지향 욕구와 남성 인정 욕구가 그런 상태에서 밸런스가 더 잘 맞을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내가 갑이 되는 연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멀쩡한 상대를 을로 만들어서 내가 갑이 되는 연애, 나한테 자아의 힘이 생겨서 저절로 내가 갑이 되는 연애. 둘 중 어떤 게 건강한 건지는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시청자 여러분이 본인의 인생에 집중하고 더 소중히 여기셔서 저절로 갑의 연애를 하게 되시면 좋겠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